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영진 선생님의 희곡 정직한 사기한입니다. 사기한, 사기한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 정직하다, 어딘가 어색한 제목이죠. 이 의미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정직한 청년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위조지폐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직한 사람이 사기꾼이 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실 떠났지만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자, 문학의 역할 중 하나가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자, 정직한 사람이 사기꾼이 되는 현실 비판,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 풍자, 자, 오영진의 희곡 정직한 사기꾼입니다. 자, 정직한 사기한, 제목이 특별하죠. 잘 쓰지 않는 사기한은 사기꾼입니다. 자, 정직한 사기꾼은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1948년 이승만 정권 수립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등쳐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당시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정직한 사기한이죠. 정직하지 못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희곡은 가족으로 구성된 위조지폐 사기단이 선량한 청년을 속여 위조지폐 행각에 끌어들이는 내용입니다. 정직한 청년이 사기한, 즉 사기꾼으로 몰린다는 것은 그 사회의 부정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작가는 정직한 인물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모순된 현실 상황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혼란하고 가난한 서민 생활을 바탕으로 배금주의 풍조, 배금주의는 돈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돈을 숭상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배금주의 풍조, 타락한 양심의 일단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뒤에 보면 뭐 이 사기꾼 사기단이 거짓말을 뭐 정말 잘 합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가난을 면해 보려고 위조 집회단이 된 한 가족은 빌딩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사원 모집 광고를 냅니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는 정직하고 순박한 청년이 유령 회사의 사원으로 채용됩니다. 사기단 가족은 청년에게 달러를 월급으로 미리 주며 달러 사용을 권합니다. 이후 청년이 사용한 달러가 가짜임이 밝혀지자 가족은 청년을 채용한 사실조차 부인한 후 사기극을 중단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사기단 가족 대부분은 돈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부정적 인물들로 이들로 인해 청년은 결국 위조 지폐를 사용하려던 사기꾼으로 몰려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이후 일가족은 임대료를 물지 않기 위해 건물 관리인 몰래 도망칩니다. 희곡 읽기의 주안점입니다. 이것만, 지금 설명하는 이것만 이해하고 작품을 읽으면 어떤 작품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좀 잘 꼼꼼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곡 구성 요소의 이해입니다. 이 곡은 우선 해설이 있죠. 해설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등을 설명한 글이 해설입니다. 지시문은 이거는 대체로 관라원에 들어가죠.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 조명,
심리 등을 지시한 글입니다. 이런 지시문이 어떤 지시문이 들어가는지도 또 묻는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인데, 자, 대화는 인물 간에 서로 주고받는 말이죠. 독백은 혼자서 하는 말입니다. 방백은 관객들은 다 듣고 있지만 자기 혼자 하는 말인 것처럼 하는 말이 방백입니다. 대화, 독백, 방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희곡에는 막이 있습니다. 막은 그거의 길이와 행동을 구분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막이 하나로 된 것이 단막극이죠. 막이 여러 막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막이 있고 또 장이 있습니다. 장은 막의 하위 단위로 배경이 바뀌거나 등장인물의 등장 및 퇴장을 구별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해설, 지시문, 대사, 막과 장이 희곡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 해설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시문이 무슨 의미를 이해하고, 대사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 막과 장은 뭐 그냥 이 내용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희곡의 특성입니다. 대사와 행동 중심으로 전개되죠. 소설과는 다른 점이죠. 소설에도 물론 대사와 행동이 나오기도 하는데,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 간접적 제시, 보여주기라고 하죠. 대신에 서술로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직접적 제시가 되죠. 등장인물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소설과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화된 인생 표현입니다. 소설은 옛날의 일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일도 바로 연극으로 공연되기 때문에 현재화된 인생 표현이 나타납니다. 소설과 다른 점입니다.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합니다. 상영을 전제로 하면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설과 다른 점, 소설은 상연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읽기가 목적이죠. 물론 우리 읽기가 목적인 국문학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물 수의 제한, 배경의 제약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다 올라갈 수 없잖아요. 배경을 온갖 것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게 소설과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대사와 행동의 역할. 자, 대사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이 전개되고 인물의 심리, 태도, 가치관 등 모든 것을 형상화합니다. 우리 형상화는 시에서 많이 봤는데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희곡에서 배경과 소도구, 옷차림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할을 합니다. 배경과 뭐 소설도 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그게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합니다. 자, 정직한 사기 안의 작품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혼탁한 현실에서 어리숙하게 처신하다 희생되는 순진한 인물입니다. 사기꾼으로부터 월급으로 받은 위조 지폐를 쓰려다 경찰에 잡혀갑니다. 희생양이죠. 형사는 물질적 가치로 사람됨을 평가하고 편파적이며 폭력적인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은 사기단이 하는데 이 청년이 거짓말 한다고 또 때리면서 윽박지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기단 가족, 사장 가족인데요.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기만적인 인물이고요. 청년을 이용해 위조 지폐를 유통하는 사기꾼입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희곡의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사와 행동의 의미와 역할 등 앞에서 설명한 희곡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부분 줄거리 부분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려는 가족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착하면서도 약간 미련한 사람이 자원으로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후 애인으로 인해 억울하게 절도 횡령죄를 뒤집어쓰고 전과자가 된 청년이 취직을 하러 유령회사로 찾아옵니다.
순수하지만 어리숙한 청년의 모습이죠. 여기가 발단인데요. 가난을 면해 보려고 위조 지폐를 사용하게 된 가족은 빌딩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다운 모집 광고를 냅니다. 전개는 누명을 써서 전과자가 된 정직하고 미련한 청년이 다운으로 채용됩니다. 본문의 이 부분부터 시작되는데요. 위기 절정은 청년이 사용한 달러가 위조 지폐임이 밝혀지자 가족은 사기극을 중단하고 청년의 사원 채용 사실조차 부인합니다. 아주 뻔뻔하죠. 결말은 청년은 경찰서로 연행되고 일가족은 임대료를 물지 않기 위해 몰래 도망칩니다. 이 부분도 좀 웃음도 나오기도 하죠. 자세한 해설은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극문학이고요. 극문학 중에 희곡이죠. 또 단막극입니다. 막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성격은 풍자적이고 또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진 비판적입니다. 주제는 선악이 구별되지 않는 모순된 사회의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타락한 가치관에 대한 비판, 또 특징을 보겠습니다. 희곡 읽기의 주안점, 앞에 설명했죠? 꼭 읽으세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희곡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나와도 됩니다. 자, 정직한 청년이 몰락하는 대비적 인물 설정. 정직한 사람이 몰락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회의 부정직함을 고발합니다. 선량한 청년의 몰락을 통해 정직하지 못한 사회를 비판하면서 관객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인물들의 행동과 대화로 오타가 있네요. 사건이 전개됩니다. 희곡 시나리오의 특징이죠. 단막극으로 무대 공간이 회사 안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원래 희곡은 무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등장 인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직 인물의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죠. 이건 모든 희곡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는 다르죠. 모순된 반어적 제목, 정직한 사기한이지 않습니까? 사회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완전히 이 모순된 사회다. 사회가 바로 모순된 사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수한 청년과 위선적 사기꾼의 대비적 인물 설정으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